안녕하세요. 탈체질TV의 배철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각 체질별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식과 탄수화물 중독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탄고지식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저탄고지식을 하고 나면 몸이 가볍고 좋았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한편으로는 몸이 나빠서 불편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계속 하니까 몸이 나쁘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체질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몸이 좋았다는 부류들은 태음인, 즉 모금체질, 목양체질이 많았고요. 몸의 변화를 잘 모르고 나빠졌다는 분들은 태양인, 금음체질, 금양체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태양인, 그 당시에 우리가 태양인에게는 그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시키던 때였는데요. 태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저탄고지식을 하고 나서 몸이 좋았던 사람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참 의아하게 그 당시로서는 생각했는데요. 지금 와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그때 그 태양인은 탄수화물 중독이 되어 있었던 태양인, 즉 금음체질, 금양체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인이 탄수화물을 끊으니까 저탄고지식을 하니까 일시적으로라도 몸이 좋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인이더라도 금음체질, 금양체질이더라도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은 저탄고지식을 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적이죠. 그러나 이 체질이 오랫동안 이 저탄고지식을 하면 자기한테 안 맞는 육식이 계속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이 점점 이제 나빠지게 되죠.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다 밝혀졌죠. 태양인에도 먹을 수 있는 육식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각 체질별로 먹을 수 있는 육식, 또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이 두 가지가 체질식의 가장 으뜸이고 또 저탄고지식과 탄수화물 중독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 특히 우리나라 이 동양 사람들 중에는 성인들은 알게 모르게 탄수화물 중독증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쌀을 많이 먹고 뭐 또 밀가루도 많이 먹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향후에 매우 큰 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3대 대사성 질환이 이 탄수화물 중독이 시작이 돼서 그런 나쁜 병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꾸 탄수화물이 땡기는 거죠. 빵도 땡기고 단 것도 땡기고 과일도 땡기고 뭐 이런 것이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고요. 또 간식이 자꾸 땡긴다, 뭐 이런 것도 탄수화물 중독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요. 태양인 외의 사람들은 이 탄수화물 중에 쌀이 안 맞는 체질들이죠. 특히 태음인들, 모금체질, 목양체질들은 백미가 대단히 해로운 걸로 되어 있죠. 실상 체질학을 하는 의사들조차 이 사실 쌀이 태음인에게 나쁘다는 것은 아는 분들이 현재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도원 선생이 쌀은 모든 체질에게 좋다 이렇게 이제 잘못 말씀을 하신 결과죠.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쌀은 분명히 태음인에게 나빠요.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면 쌀을 먹으면 훨씬 피곤하고 식곤증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음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체질학을 하는 의사들도 하루빨리 이것을 알아서 임상에서 더 이상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태음인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체질식을 잘 한다고 해도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것이 이 체질별로 구분을 안 하면은 탄수화물 중독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탄수화물 중독의 증상은요, 몇 가지 나타나는 게 있죠. 뭐 한 10개 이상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간식을 자주 먹는다, 허기가 자주 진다,
단 것이 자주 땡긴다, 잘 붓는다, 야식이 땡긴다,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자꾸 먹는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생리전 증후군이 있다, 밀가루 음식, 빵, 떡 이런 걸 좋아한다, 또 과일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는다, 비만이거나 가족 중에 비만자가 있다,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다, 살을 빼면 요요 증상이 일어난다, 잡곡밥보다는 쌀밥을 좋아한다, 또는 저탄 고지식을 하면 잠시라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중독의 체크 포인트예요. 이 중에서 사실 두세 가지만 돼도 탄수화물 중독이 있다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5가지, 6가지 이상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중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뚱뚱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탄수화물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이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또 과다하게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 당 독소를 AGE라고 얘기하죠. AGE. 그래서 이 AGE라는 단어는 우리가 나이 먹는다, AGE 하고 똑같아요. 재밌게도. 그래서 늙는다는 것을 에이징이라고 그러죠. 에이징. 당 독소도 에이즈고 AGE고요. 똑같은 단어가 돼요. 그래서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섭취한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한 후에 몸에 쓰이지 않고 남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독소로 변해서 AGE, 독소로 변하죠. 당 독소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당 독소가 여러 장기에 축적되어서 병을 일으키는 게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질식을 하면서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요거트, 아침에 요거트를 먹고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을 많이 먹고 체질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이 예방이 됩니다. 또 치료도 되죠. 이번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